여러분 안녕. 닥터주입니다. 제가 아브락사스에 대해 리서치를 하면서 칼 융의 죽은 자들을 위한 7 설교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자꾸 짜증나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뭔가가 딱 이렇게 틀에 박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난 여태 내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틀에 박아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치유인지 퇴행인지, 성장인지 자해인지, 이게 나한테 이득인지 해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으면 왜 이렇게 초조해질까? 내가 확실히 답이 없을 때, 아니면은 답이 아직까지는 그냥 나 잘 모르겠어 일 때 우리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답을 쥐어짜내가지고 이름을 지금 당장 붙여야지 난 사라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나는 사실 아직 어리고 이 세상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에 내가 짜내버린 이름들을 붙여놓고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작아지고, 그 말은 즉 내가 작아진다는 거야. 나를 내가 만든 세상 안에,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둬서 그냥 그 틀 안에서 흘러가는 연기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 안에서 이렇게 아무한테도 영향 따위 미치지 않고 그 안에서 흐르는 거죠. 대굴대굴. 후루루루루루.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원래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의 제자였어. 프로이드는 아주 유명하죠. 칼 융도 그렇지만. 근데 칼 융이 프로이드를 정말 자신의 스승으로 신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믿고 섬기다가 프로이드가 하는 말들이 더 이상 온전히 칼 융의 사실 같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때 칼 융이 프로이드랑 거하게 싸우고 결별을 해서 연구소를 나와서 자기가 자기만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상상이 가겠지만 그때 칼 융이 그가 믿고 살아왔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지. 그 시기에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한 7 설교를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은 칼 융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아마도 가장 미쳐 있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을 때 이게 내가 찾아오던 답이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읽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칼 융도 엄청 말을 막 돌려서 하는 것 같고 뭔가가 상쾌하거나 명확하지가 않았어. 근데 나는 또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확신이 없고 모순적이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뱉으면은 막 말인 거를 내가 아니까 다른 칼 융의 글들을 읽을 때보다는 훨씬 신뢰가 안 가는 상황에서 이 글을 읽게 된 거지. 근데 읽다 보니까 딱 그 읽으면서 느껴지는 내 이 불안정한 감정까지도 융이 말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라는 거를 내가 느낀 거지. 그게 아브락사스니까. 삶의 모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그것. 우리의 삶. 이 글의 이름이 죽은 자들의 7 설교인데 융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진짜 죽어가지고 유령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융이 말하는 죽은 자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더라고. 우리가 살아는 있었지만 자기 삶의 의미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규칙, 역할, 사회적인 거, 누군가의 기대, 도덕, 성공, 부담, 공식 이런 것만 쫓다가 자기 자신으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부분들, 그게 죽은 자.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사실 진짜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편했을 텐데 우리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안식해가지고 진짜 아예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아니야.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고. 찍소리도 못 내보고 거의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라는 감옥, 회사라는 감옥 그런 데 갇혀가지고 뭣도 몰랐을 때 죽어버렸는데 안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치 이들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그 죽은 자들이 불안, 공허, 건강하지 않은 반복되는 패턴, 우울, 이상한 꿈, 설명 안 되는 허무함, 잠 못 드는 길고 긴 밤 이런 형태로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심리 공부를 할 때 거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심리 상태를 미국인의 눈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근데 한국의 심리 상태를 공부할 때 꼭 나오는 것들이 있어. 하나는 술 문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병인데 이거는 한국에밖에 없는 병이야. 바로 화병.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HWANG 막 이렇게 T?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미국 애들이 화병 막 이러면서 이걸 배워.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뭘 공부를 하냐면 한을 공부를 해. 한국 사람들의 한. 그래서 한국은 한의 민족이다. 막 이런 거를 배워. 우리가 그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게 전쟁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사회든 돈이 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 죽은 자들은 절대 죽지 않아. 아예 그게 살아남아서 우리 자손들의 DNA에까지 나타나서 아예 우리 문화의 일부가 돼버리면 몰라도 절대 이게 없어지거나 죽지는 않는 거지. 내 몸이 늙어 죽어도 절대 죽지 못하는 게 이 내 안에 죽지 못한 죽은 자들인 거지. 융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프로이드가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랬더라면 생겼겠지. 그에게도 죽은 자들이 한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융의 내면의 죽은 자들이 융을 절대 가만히 냅두지는 않았을 거야. 자기 세계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 경험,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 경험? 우리가 사춘기 때 처음으로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니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은 힘도 없고 모르는 거 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의 실체를 알고 좀 실망을 처음으로 느낄 때, 융이 심리학이 이젠 뭔지도 모르겠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융도 당연히 불안했겠지. 근데 그는 자기 생각들을 그 틀에 가둬가지고 빨리 답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은 거야. 융이 그때 택한 건 길이 아니라 아브락사스인 거지. 융은 자기 생각을 깔끔히 정리를 하지도 않았고 포장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도 안 한 거지.
그냥 그 혼란 속에, 그 모순 속에 앉아 있었던 거지. 불안 속에서. 그게 내가 만든 이 두 번째 시리즈의 모티브였긴 해. 좀 멋있지만. 그래서 뭐 내 말을 그렇게 열심히는 듣지 마. 왜냐면 뭐 나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암튼 7설교에서 융은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 내가 살짝 영어로 읽어줄게. 이거 번역본을 못 찾아가지고. I begin with nothingness. Nothingness is the same as fullness. In infinity, full is no better than empty. Nothingness is both empty and full. As well might you say anything else of nothingness, as for instance, white is it, or black, or again, it is not, or it is. A thing that is infinite and eternal hath no qualities, since it hath all qualities. This nothingness or fullness we name the pleroma. pleroma.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플레로마.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은 상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완전 애기 때 말이야. 태어나기도 전 말이야. 우리의 자아가 생기기 전 완전 애기 때. 그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옳음도 없고 틀림도 없고 뭐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상태. 이게 백인지 흑인지 그냥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그냥 똑같은 그런 상태.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크면서 의미라는 건 우리가 선을 긋는 순간 생기는 거지. 선을 그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선을 그어서 그 선 안에 있는 한쪽만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전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그 잃어버린 우리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세상엔 빛도 있고 악도 있지만 뭐 빛만 쫓으라, 악만 쫓으라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락사스가 나오는 거지. 아브락사스도 신인데 착한 신이 아니야. 길을 잃은 나를 위로해주는 상징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걔는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품고 있고 삶과 죽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존재야. 융이 아브락사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예쁜 부분만 고를 수가 없다는 거지. 성장은 혼란 없이 오지 않고 치유는 슬픔 없이 오지 않고 의식의 확장은 불편함 없이 절대 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뭐 요즘에 자기 개발 문화가 있잖아. 사람들이 막 셀프 헬프 북 책 읽고 그게 조금 하다 보면은 좀 영적 가스라이팅 같다라는 말을 나는 진짜 많이 들어. 상담하다 보면 그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면은 해본 거지. 막 비싼 상담하기 전에 해본 거지. 감사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해봤는데 좋은 쪽만 보려고 하고 다 내려놓자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화만 더 나. 막 이게 쌓여 화가. 나를 더 갉아먹어. 왜냐면은 아직 준비 안 된 내 부분들은 어떡해. 화나고 슬프고 아직 몇 년 동안 맨날 흘려도 멈추지 않을 법한 그 많은 내 눈물들은 어쩌냐고. 그 부분들이 죽은 자들인 거지. 이거는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발 죽어서 없어지길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눈물까지도 인정받고 우리 안에서 통합되어야 할 대상인 거지. 그래서 이 7설교는 사실 조금 읽기 힘들었어. 왜냐면은 내용이 엄청 난해하고 한국어로는 찾지 못해가지고 그 셰익스피어 읽을 때만 보는 그런 영어로 읽었는데 나는 근데 짧아 엄청. 근데 이걸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내가 읽었을 때 그건 이 세상에 답이나 의미 이런 거는 없으니까 찾지를 말고 세상에서 찾지를 말고 만들어라. 이건 것 같아.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정답은 없어. 뭐 해석, 의미,
온전한 선함 뭐 이런 것도 없어. 이 세상엔 완벽한 순수함도 없어. 나한테는 이게 되게 힘들거든. 왜냐면 나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본 사람인데 융이 하는 말이야. 없대. 없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뭐를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봐야 할 곳은 내 안. 거기를 들여다봐야 하는 거지. 죽은 자들이 괴로운 이유는 자기 삶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내가 아닌 나의 바깥에 세상에 맡겼기 때문인 거지. 뭐 가족이 됐든 돈이 됐든 종교가 됐든 세상이 됐든 사회가 됐든 뭐 부모의 기대, 성공 공식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온전한 나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이유는 자기 삶을 한 번도 직접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났어. 그리고 그 미해결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떠도는 거지. 아, 나 잘 살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근데 왜 공허하지? 아, 나 완벽한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내가 상상했던 거는 그럭저럭 다 가졌는데. 왜 불안하지? 내가 융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융은 심리학자지만 절대 위로하지 않아. 그런 거 없어. 대신 책임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따뜻함 같은 거를 느껴. 근데 그게 막 이불, 핫초코 막 이런 따뜻함 이런 게 아니라 그 피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따뜻함 그런 걸 좀 느껴. 왜냐면은 위로는 나 혼자 해 그냥. 갑자기 막 팍 꽂힐 때가 있어. 막 잠들기 전이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노래를 듣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뭐 사바사나 하다가 운동하고 뭐 언제든 상관없지만 갑자기 막 또르르 있다고. 나는 그때 아무 때나 나는 내 자신을 위로를 해 주지. 또 그래야지 뭐 후회도 없고 뭐 자책도 없고 뭐 화도 미움도 다 사그라지는 것 같아. 근데 융은 뭐 그런 위로 말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앞으로 또는 내면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것만을 항상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융을 좋아해. 왜냐면 거기에서 오는 담백함, 응원 같은 그런 좀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 암튼 융은 우리한테 우리는 모순을 피할 수 없다고, 한쪽만 선택할 수 없다고, 영원히 순수할 수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개성화, Individuation,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동시에 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부드러움과 경계, 연민과 정직, 사랑과 파괴성,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혼자 있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둘 다 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통합은 늘 불편해. 힘들어. 편하지가 않아. 왜냐면 자아는 명확함을 원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진실을 원하거든. 그리고 진실은 대부분 모순적이야. 그래서 지금 만약 너의 인생이 정리가 안 되고 모순투성이고 아직 너가 뭘 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그게 너가 아주 바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최소한 그게 뭐 실패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 왜냐면은 과정인 거야. 지금 너는 구별하고 있는 중인 거야. 이게 융이 말하는 가장 신성한 심리적 작업인 거지. 시간이 걸리고 리스펙도 해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 거지. 우리만의 의미를 사회한테서 뭐 부모한테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지. 이때 순수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를 멈추고 이게 좋은 건가 잘하는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런 거를 묻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게 아브락사스인 거지.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거.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즌이 막 불편하고 정리 안 되고 약간 좀 미친 것 같다면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의미 있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조종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 비록 아직 내가 이름 붙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에 있을 새로운 너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니까 계속 내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짝 미쳐가는 거는 병이 아니라 우리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의 입문식 같은 거지. 그런 거 다들 해봤잖아. 나의 한계를 넘어봐야지 나의 한계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주도 한 14병 정도는 먹어봐야지 한 병이 적당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융이 7설교에서 마지막 챕터에 사람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이들에게 한 말로 이번 주는 마무리를 할게. Man is a gateway through which from the outer world of gods, demons, and souls you pass into the inner world, out of the greater into the smaller world. Small and transitory is man. Already is he behind you, and once again you find yourself in endless space, in the smaller of innermost infinity. At immeasurable distance standeth one single star in the zenith. This is one God of this one man. This is his world, his pleroma, his divinity. In this world is man Abraxas, the creator and destroyer of his one world. 왜 소름이 돋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하게 작지만 또 무한하게 큰 일시적인 공간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몸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몸 하나는 마치 우주의 별 하나처럼 작지만 또 엄청 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을 매일 만들어가는 것도, 어느 날 원한다면 죽게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인간의 무거운 책임이고 몫인 건데, 하나 엄청나게 분명한 건 우리는 다 아주 예쁜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거를 잊지만 않으면 나는 언젠가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반짝반짝 빛나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